저는 지금 성신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 책을 좀 많이 썼습니다. 많이 다방면에서 책을 좀 많이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네. 가끔 방송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겸손하시네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건 맨사입니다, 맨사. 이거 직업이 아닌데 그거는 그냥 멘사하는 멘사죠. 네. 뭐 어떤 그런 회원으로 네. 지금 이제 되어 그렇죠? 네. 있으시고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을 질문한다. 할까? 네. 이게 지금 사실 화두긴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지식인 세대에서는 네. 검색을 또 해서 잘 찾아내는 그렇죠. 요게 또 이제 포인트였고, 네. 뭐 유튜브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네. 지금은 또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질문이 중요하게 된 이유 네. 뭐라고 보십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네. 챗GPT죠, 뭐. 챗GPT. 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으면 그 위에 뭐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네. 거인의 어깨라는 말이 네.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만큼 알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위에서 뭘 세우고 가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 지식이라는 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전승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게, 책도 없을 때는, 인쇄술이나 책도 없을 때는 지배자층들이 막 그냥 글자하는 몇 명만 이렇게 그걸로 계급을 유지한 거예요. 사실 계급을 유지하는 수단이 돈이 아니었어요. 정보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글자를 알고 정보를 아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인쇄술이 그래서 엄청난 발견인데, 인쇄술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교황청에서. 교황청? 네. 이러다가 이게 무지렁이 백성들이 글자를 다 알게 생겼다. 뭐 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 6개월만 인쇄술의 발전을 늦춰보자. 이런 얘기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얘기? 작년에 챗GPT가 한참 나올 때, AI 나올 때 AI 발전이 너무 빠르니까 6개월만 AI 발전을 늦춰보자라고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난 발견인 게 챗GPT인 거예요. 그 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딱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또 그걸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암기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런 걸 끄집어내잖아요. 네. 그때는 다 빨리 이걸 암기하고 끄집어내는 사람이 말씀하신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들이 다 암기 시험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임진왜란 몇 년에 일어났어. 그게 알아서 뭐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나온 그 되게 전환점이 PC 통신과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그 검색하면 금방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검색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다 아는 지식이 된 거죠. 이제는 그 지식들이 이것 아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지식들을 연결해가지고 의미를 가지는 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요. 다들 알아요. 검색하면 또 다 나와요. 근데 이걸 연결하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니까 경쟁력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것들에 대해서 일단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찾는 거예요. 검색을 해가지고 의미를 만드는 거죠. 그 지식들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이때 당시의 키워드는 통섭이었습니다. 통섭. 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지식들을 네, 하나로 묶어가지고 묶어서. 다양한 분야들을 또 이렇게 한꺼번에 본다라는 의미에서 통섭이라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한참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네. 챗GPT는 이제 뭐를 바꿨냐면요. 그전에는 그러면 질문도 중요하고 답도 중요했던 거예요. 네. 그 질문이 정확해야지 내가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안 세고 답을 향해서 가니까. 챗GPT는 답만 하면 답을 얘가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답에 있어서의 차별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에서 나오느냐? 질문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물론 그 질문이, 그러니까 툭 하면 툭 나오고 툭 하면 툭 나와서 10번 질문하면 뭐 웬만하면 그 결과에 도달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 만에 탁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스피드의 차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질문만이 중요해지는 세상이 된 게 이 생성형 AI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거죠. 챗 GPT를 저도 뭐 심도 있게 사용은 네. 안 해봤습니다만 네. 이게 질문을 어떤 느낌으로 하느냐에 따라 네. 또 질문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맞아요. 질문하느냐에 네. 따라 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 키워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 뭐 통섭 어쩌고 하지만 사람들이 쟤 진짜 똑똑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너 요즘 뭐해? 그럼 난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이 되게 분명한 사람을 되게 똑똑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잘 표현하는 사람들.
똑 부러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어요. 그래,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로 메타인식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나는 이런 걸 할 거고 지금 상황과 조건 이런 거니까 지금 내가 그럼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내 스스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아한테 질문해서 그 다음 단계 나가야 돼.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잘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지금 똑똑한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할까에 대해서는 그걸 또 한마디로 하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질문을 수시로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일단 기본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네. 본인한테 어떤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을 시키세요? 저는 너무 바빠서 저한테 스스로 질문할 시간은 별로 없지만 책을 이제 요즘 되게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내가 이 책을 왜 쓰는가 또 이 일을 왜 하는가 뭐 방송에서 섭외가 들어오면 이 방송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가끔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방향성이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간 관리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구분하는 정도에서 요즘 스스로의 질문을 좀 쓰고 있어요. 되게 지금 하시는 일이 많고 네. 뭐 강의나 대회 활동도 많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시간 관리나 네. 이 업무 역량 배치? 네. 자기 에너지를 어떻게 좀 이걸 배분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아주 이상적인 말과 현실적인 말이 있거든요. 네. 이상적인 말은 선택과 집중이죠. 말하자면 해야 될 거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자기가 잘 구분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나가는 날에 몰아서 배치합니다. 뭔가를. 오늘처럼?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촬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젠가 그 다른 데서 이제 강연 촬영이 있는데 네. 그거를 그럼 요거 끝나고 이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니 조정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조정이 되면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요거 다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원래 저녁 때는 오늘 원래는 그 라디오도 있었거든요. 라디오 생방송. 네, 생방송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즘 선거니 뭐니 해가지고 좀 정신 없다 보니까 오늘은 그게 안 한대요. 쉬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나올 때 좀 몰아 넣으면 그러면 다음 날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걸 할 때 다 콘텐츠니까 다 생각을 하지만 근데 몸이 바빠가지고 막 생각 없이 확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과 그래도 내가 집에서 잠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강약을 조절하면서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아주 현실적인 건 네. 잠을 줄이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몇 시간 주무세요? 네. 평균? 근데 그거는 일이 한참 바쁠 때랑 아닐 때랑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시쯤 일어났고요. 네. 어제는 4시에 일어났어요. 그게 왜냐하면 무슨 마감을 계속 쳐줘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잠은 그리고 잘 때는 1시나 2시쯤 자거든요. 일어난 시간은 달라지는 거지 자는 시간은 비슷해요. 그 3-4시간. 네, 이렇게 바쁠 때는 그렇고 좀 괜찮을 때는 6시간, 7시간도 자는데 어쨌든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되게 솔직하네요. 네. 잠을 엄청 줄인다. 제가 예전에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돈 버는 일에 80을 투자하고 돈이 안 되는 일에 20을 투자해라. 근데 이 돈이 안 되는 일은 지금은 안 되지만 미래적으로 보면 다음에 뭔가 좀 장래성이 있는 일들, 뭔가 준비하는 일들 그런 거 20을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해보면 80대 80이 돼요. 160. 네. 이 60이 어디서 오느냐? 다 잠 줄이고 뭐 이런 데서 오는 거죠, 뭐. 물음표형 뇌로 세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물음표형 뇌? 근데 이게 말이 물음표형 뇌지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계속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요. 네.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왜 하지? 이 일을 해서 나한테 뭐가 좋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라는 건데 네. 근데 이게 그래 나한테 질문해야지 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사람들은 기법처럼 이 방법을 정해주길 좀 원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뭐 계속 이제 나한테 Y라는 걸 던져라. Y. 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계속 던지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랄까 형식적이지만 거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재밌으니까 5Y 기법을 여기서 소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지금 이 책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녀 본 결과 네.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억하고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5Y 기법은 네. 그것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꾸 이제 맨사의 질문법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봐요. 맨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고 뭔가 있어 보이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맨사의 특징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애들이랑 같이 있어 본 결과 네. 집중력이 좀 강해요. 집중력. 예. 그러니까 맨사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맨사면 IQ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공부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에요. 되게 못하는 애도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꽂히면 집중력이 엄청 강해요. 근데 공부에는 웬만해서는 안 꽂히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뭐 코스프레에 꽂힌다든가 뭐 다른 것들엔 많이 꽂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꽂히는 거에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그 능력은 좀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질문을 할 때도 Y를 5번 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예로 든 게 그 5Y 기법은 원래는 토요타 공장에서 나온 그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제퍼슨 기념관이라는 워싱턴에 있는 그 기념관의 예를 들었어요. 제퍼슨 기념관에서 너무 그 외벽이 부식이 많이 되니까 계속 그 돈 들여서 이걸 닦아야 되거든요. 네. 왜 우리 기념관 이렇게 여기 돈이 많이 들지? Y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비둘기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비둘기똥이 왜 많지? 그래서 한 번 더 Y를 하니까 비둘기의 먹이가 되는 벌레가 많은 거예요. 아니 비둘기의 벌레 이게 왜 많지? 그랬더니 또 그것을 잡아먹는 거미가 많은 거예요. 그럼 거미가 왜 많지 했더니 거미의 먹이가 되는 또 나방이 많은 거예요. 그 나방이 왜 많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제퍼슨 기념관이 외벽 조명을 다른 데보다 한두 시간 정도 일찍 킨 겁니다. 그 조명을 보고 나방이 날아 들어가지고요. 나방이 많고 거미가 많고 그것을 먹고 사는 애들 또 그걸 먹고 사는 비둘기 해가지고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외벽을 부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해결책으로 외벽의 조명을 한두 시간 늦게 켜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하나의 좀 형식적인 방법이지만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5Y 기법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네요. 계속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게 얼핏 보이는 원인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속 더 들어가 보면 진짜로 근원적인 원인이 나올 수 있다. 직업이 유튜버다 네네. 보니 쇼츠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색의 시간? 네.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시간을 좀 따로 가지세요? 어떻게 하세요? 사색 같은 거는? 근데 저는 그 진짜 책을 좀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항상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쓸 때 이제 몇 개월씩 이제 마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마감 직전엔 뭐 열심히 써야겠지만 그 전에도 뭘 쓰고 있으니까 네. 거의 책을 쓰면서 사색의 시간을 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테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거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아는 지식들을 연결해서 이건 왜 그럴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제 생각의 시간들은 보통은 책이라는 어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끄집어내지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글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렇죠. 네. 생각도 정리하고 산출물도 네. 나오고. 저 책만 해도 똑똑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도 네. 원래 작년에 썼던 건 챗GPT잖아요. 그 GPT 제너레이션 책을 써가지고 GPT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있어 하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지? 사람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책도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부동산이나 네. 임차인을 상대한다. 네네. 뭐 때론 집주인을 상대한다든지 네.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네. 관계예요. 그러니까 챗 GPT 말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물 인간 네.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실물 인간들에게 그러면 이제 좀 내가 원하는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네. 질문 어떤 요령이나 팁이 좀 있을까요? 근데 내 의도대로 이제 사람을 끌고 온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게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목적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한다라는 어떤 목적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전체적인 지금 당장의 조그만 반응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큰 흐름은 예측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예전에 그런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삼성동에 사무실 있을 때 거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요. 저한테 여기 재건축하는 아파트 있으니까 사라고 돈 있으면. 네. 돈이 없었거든요. 네. 네. 못 샀습니다. 네. 하지만 4, 5억 하는데 이거 10억도 넘게 간다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왜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좀 재건축을 하는데 뭐 조합원들이 이렇게 분쟁이 나가지고 안 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뭐 몇 년 해서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지금 그게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근데 결국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분쟁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완전히 안 되는 건 서로 안 좋으니까 아무리 싸운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게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됐거든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한 1, 2년 안에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저한테 4, 5억 주고 사라고 했던 게 10억이 넘는 거예요. 지금 더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차관 아파트, AID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막 싸워가지고 지금은 잘 안 되지만 그 전 큰 목적은 딱 분명하잖아요. 네. 이렇게 큰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친구의 반응과 이 사람의 지금의 얘기들이 저 뒤에서 어떤 맥락인가를 판단하면 그나마 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격상 약간 이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목적은 이거니까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반응을 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목적도 좀 파악을 네, 하고 네.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이제 다시 검토를 안 하시겠는데. 어차피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10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없어가지고 못 사는 거니까. 그럼 작가님은 네. 주로 뭐 다른 일이긴 한데 네. 재테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 좀 잘못된 교훈을 얻은 게 2010년 그때쯤에 네. 제가 아는 친구가 되게 유명한 그 미트디트 학원의 강사였거든요. 네, 네, 이 친구가 주식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주식한다고 그러면서 거의 6개월 내내 정말 강의 끝나면 나와가지고 주식창 보고 뭐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6개월 있다 자기가 돈을 벌었대요. 어. 그래서 얼마나 벌었어 그랬더니 5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괜찮긴 한데 이 친구가 되게 잘 나가는 미트디트 의치전원 전문 강사였거든요. 네. 얘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한 달에 500도 더 벌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원래 벌던 걸 500도 더 벌어요. 6개월 동안 그 노력으로 다른 걸 했으면 더 벌겠다. 그 자기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걸 봐가지고 그냥 괜히 재테크에 저러느니 뭐 이렇게 콘텐츠나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2010년까지는 사실은 금리도 낮고 해가지고 별로였잖아요. 근데 2010년대쯤에 이제 자산 버블이 터지면서 재테크를 했을 때 빵빵 터졌잖아요. 네. 그거는 못한 거죠. 그래서 요즘엔 또 다시 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본업의 중요성. 요즘은요. 네. 본업이라는 건 제 네. 콘텐츠의 강의 뭐 네. 이런 거. 네. 그렇죠. 자기 몸값을 키우는 게 지금은 뭐 그쵸. 최고의 재테크가 되고 있어서.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고 당분간은 재테크가 그렇긴 한데요. 부동산 쉽지 않고 지금. 네,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계속 갈 리는 없잖아요. 앞으로 2, 3년이 되게 혼란의 시기라고 봐요. 혼란의 시기. 네. 그 재테크도 그렇고요. 지금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다들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 주식도 이거 하려다가 아닌가? 뭐지? 막 이러고 있고 부동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했는데 그게 그래 그 방향성을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시작이 안 되지?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어. 챗GPT가 지금 나오긴 했는데 네. 이게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대체할지 아직 몰라요. 근데 미국 보면은 IT 개발자들은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이미 네. 한국에선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를 편하게 할 것인가, 또 우리의 일자리를 뺏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러면 2, 3년 내에 그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거기에 대한 상품들이 나오면. 그럼 앞으로 2, 3년은 재테크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신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진짜 열심히 자기 개발을 다 해놨어. 이 부분에는 내가 전문가가 됐어요. 네. 근데 챗GPT가 그걸 다 해버려요. AI가 다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하는 그 어떤 노력이 수고가 이제 헛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 3년간은 정말 눈치를 잘 보면서 잘 방향성을 잡아야지 앞으로 그 다음에 10년을 내가 좀 잘 먹고 살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그만큼의 효과와 노력이 없는 그런 또 10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